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상대방은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했다고 본 겁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스케치업을 한 것, 이게 뇌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2억 2,300만 원 상당.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본 겁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목표를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좀 매우 이건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100분의 1만이라도 역량을 투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대사를 인용해 그 너무 심한 것 아니오라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고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망신주기 수사라고 했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안심합니다. 공정하게 해야죠.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패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너무 편파잖아.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시라고. 공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 이자비처럼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스토커 수준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 시대 2타적으로 봅니다. 반대편을 향해서는 절망식 먼지털이 수사,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수사를 가지고 제가 배은망덕한 수사다 하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수사를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 행사하거나 이런 겁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 끝낸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배 가지고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니까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가까웠냐면요. 문다혜 씨의 남편이 실직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을 대신 해준 사람이 그 시아버지가 아니고 친정아버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 5천만 원이 어쨌든 문다혜 씨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삥삥삥 돌려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책 그 책이 제목이 뭡니까? 그 책 제목이 운명이에요. 운명을 그 출판해냈던 출판사가 무슨 디자인비 뭐 이런 희한한 명목으로 2억에다가 또 5천만 원까지 더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줬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문다혜 씨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양평동 집에서 살았으니까 뭐 어디서 살았습니까? 태국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대통령 부부하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렇다라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단순히 이제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단순 그 수뢰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다혜 씨가 거의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처구니 없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의 악덕 정보를 만드는 것이 니들이 아주 잘하는 짓이지. 그래서 니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니들이 당하면 정치보복이냐. 그래서 니들을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법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오랫동안 봐온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도 양론이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 공동체 논리가 이제 법원에서 일단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가족이라 아니라도 두 사람이 어떤 경제적 관계를 공유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아 왔고, 그리고 이제 태국 갈 때만 남편이 이스타 항공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또 엄마랑한테 5천만 원을 그냥 받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돈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별장도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결국 그 돈의 출처가 대부분 아버지였다면, 그러면 이거는 부분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